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무대 분장을 하고 있는 메인 메이크업 대표이고 또 그다음 공연 기획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 분장은 이제 뷰티 메이크업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요. 거의 스테이지 메이크업에서 무대 분장이라고 좀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그 무대 분장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본인 얼굴보다는 캐릭터에 이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 하는 일은 주로 무대 분장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또는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면 또 뭐 스테이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이제 오페라하고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극장이 대부분 오페라는 좀 대극장에서 좀 많이 하고 그다음 뮤지컬도 좀 대극장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오페라는 거의 서양 작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발이라든가 의상이 좀 많이 화려해요. 그래서 무대 분장도 그거에 맞춰서 좀 더 강하게 좀 들어가는 편이고, 그다음 뮤지컬은 이제 그 의상이나 이런 게 노멀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서양 할 때는 좀 과한 부분도 있지만 뮤지컬은 오페라보다는 조금 메이크업이 좀 약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연극 같은 경우는 또 작은 소극장에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약간 좀 강하게 그 정도 메이크업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한 정도로 말을 한다고 하면 오페라가 좀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그다음 연극 이렇게 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메이크업 시간은 보통 이제 캐릭터마다 틀린데 주역을 분장하느냐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앙상블이나 합창단을 분장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주역도 이제 좀 틀리죠. 어떤 주역을 하느냐, 만약에 가발이 과한 걸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노멀한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뭐 30분 될 수도 있고 또 1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페라를 하면 주로 여자 선생님들은 1시간 정도를 잡고 남자 선생님들은 한 30분 정도 잡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가발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니면은 뭐 의발이라든가 이렇게 완전 옛날 18세기 이럴 때 할 때는 가발을 쓰는데 그 여자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좀 1시간 정도 걸리는 반면에 남자 선생님들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다 시간이 틀리다고 할 수 있죠. 합창단은 뭐 10분에 끝나실 수도 있고 또 20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연마다 작품마다 다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딱 몇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는 일은 의상하고는 완전 분리가 돼요. 저희 의상하고는 의상팀이 완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헤어하고 메이크업은 같이 해요. 항상. 저희가 캐릭터를 잡으면 그게 가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발을 직접 만들고 그다음 그 캐릭터를 맞춰서 하는 게 저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헤어는 다른 팀한테 맡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뷰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얼굴 따로 해주고 그다음 그 옆에서 헤어를 또 따로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분리돼서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가장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굴만 한다고 그 캐릭터가 딱 사는 게 아니라 가발까지 다 완성을 했을 때 의상과 함께 같이 한 그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해요. 예, 저 그런 것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공연하면서 특수분장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완전히 다른 얼굴로 만든다거나 가면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갖고는 주로 노래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붙이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는 특수분장이라고 하면 그냥 뭐 상처, 그다음에 뭐 반 정도 약간 가면 쓰는 정도? 그러니까 오페라 유령처럼 뭐 그런 건데 그 정도 외에는 아주 크게 특수분장 영화처럼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사실 가을 시즌이 제일 바쁜 시즌이에요. 공연이 주로 이제 9월부터 또 12월까지 제일 많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는 좀 약간 저희가 공연 없을 때 7월, 8월에 미리 이제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품이 뭐 바로 뭐 이틀 전에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2달, 3달 전에 이미 어떤 작품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발 컨셉이나 그다음에 또 연습을 보면서 저런 배우들은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걸 같이 의논을 하죠.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장 연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발을 같이 만들어요. 이제 그런 작업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미리 전에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 작품에 들어가야지 그 제자들도 거기 임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분장을 할 수 있고 헤어를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이제 분장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개인마다 능력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1, 2년 갖고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거의 저희 직업은 5년을 좀 넘었을 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분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금 분장이 뷰티처럼 한 분야 예쁘게만 만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뭐 노인 분장으로도 만들 때도 있고, 그다음 또 바보스럽게 만들 때도 있고, 그다음 또 머리를 또 뭐 업스타일 만들 때도 있고, 흐트러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어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 메이크업도 배워야 되고, 또 상처 같은 특수 분장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우다 보니까 이게 금방 1년이나 2년 안에 다 습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거랑 저거랑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조금 겸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공연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일단 다른 사람들이 했던 작품들을 많이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연출가를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들마다 다 컨셉이 틀려요. 물론 비슷비슷한 컨셉도 있겠지만 어떤 연출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연출가 선생님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연출가 선생님은 어떤 캐릭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또 다른 연출가 선생님은 또 다른 분한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그 공연에 대해서 캐릭터를 일단 다 분석을 하고 연습을 보러 가죠. 연습을 보러 가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습을 본 다음에 연출가랑 회의를 하면 그 연출가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해줘요.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캐릭터를 살리고 싶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죠. 이 분을 연출가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발을 만들었으면 좋겠냐. 일단은 같이 의논을 공유를 한 다음에 제가 스스로 혼자 이렇게 다 하면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같이 이제 의견을 공유해가지고 왜냐면 그래야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캐릭터를 한번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서 다시 한번 컨셉을 연출원사님과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한 3번은 걸쳐요. 연습도 3번 정도 보러 가고 또 더 이상 보러 가는 또 연습도 있고 같이 마친 다음에 3번 정도, 4번 정도 뭐 이 정도 같이 컨셉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연 리허설 때 가발을 딱 하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요. 그 무대에서 봤을 때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봤을 때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발을 한 캐릭터에 2개, 3개를 만들어 가요. 그 리허설 때 이분은 이 가발을 씌워보고 또 다른 분은 다른 가발을 씌워봐가지고 저희가 무대에서 객석에 앉았을 때 비춰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괜찮게 보이는 가발과 분장을 선택을 해서 공연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리죠. 연습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준비해야 되고 한 공연 만들 때 최소 저는 2주 넘게 좀 걸려요. 근데 매일 이제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여 매일 회의하는 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딱 그 날짜만 와서 회의를 해요. 저는 사실 이 분장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3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광고 PD 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굉장히 좀 트렌드다. 점점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 한번 너도 배워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조금씩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있다는 건 이제 그땐 잘 몰랐었는데 한번 이제 학원을 그래서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좀 직원으로 안 쓰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좀 많이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30살 그때도 제가 23살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밑에 어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48살이니까 이제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나이 어리게 계속 나이를 속여가면서 나를 쓰면 불편해할까봐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거죠, 밑에. 그렇게 안 하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3년 다른 사람들 비해서 만약에 뭐 1, 2년에 금방 직원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직원으로는 된 적은 없고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저희 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조그만 공연이라도 정말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점점 일이 조금씩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한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오래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을 맡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빨리 일이 들어온 편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고객이 되면 다시 그 고객을 놓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장예술학이라는 그 과를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강의도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된 거죠.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만나게 되면서 한번 저희 학교 수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결혼한 사람이 이런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고, 사실 이제 아기가 이제 어렸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이런 고민도 살짝 있긴 했었는데, 저희 직업이 시간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 8시 공연이면 저희가 주로 3시간 전, 큰 공연이면 4시간 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또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공연 끝나는 시간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직장하고 틀리게 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야근을 한다거나 새벽에 나와서 일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항상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를 맡겨놓을 때도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결혼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20대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 예를 들면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제 30대 중반 가면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사실 디자이너라고 하기에는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40대, 50대, 60대까지도 다 하세요. 그런 분들을 더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컨셉을 그냥 한 번 말을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더 대우를 받고 선호하는 직업이죠. 저희 난감한 경우도 이제 분장할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그럴 때 방송 같은 경우는 뭐 20대면 대학생 역할이다 그럼 대학생 역할에 맞는 연예인을 뽑고, 그 다음에 할머니 역할이면 이제 할머니가 그 나이에 맞는 연예인을 뽑아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 춘향전을 한다고 하면 50세인 분들이, 성악가 선생님들이 그 16세 이런 춘향 역할을 해요. 저희 좀 많이 난감하죠. 항상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나 10대처럼 보이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정말 난감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좀 더 나이 들지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피부톤을 좀 더 좀 환하게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진짜 많이 연구를 좀 많이 하죠. 그럴 때가 좀 제일 많이 난감하고요. 제일 좀 이제 쉬운 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20대를 뭐 70대 노인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평범한 얼굴을 약간 좀 바보스럽게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평범한 얼굴인데 좀 뭐 백작 부인처럼 멋있게 달라, 이런 거는 좀 쉬워요. 그리고 얼굴 형태를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얼굴 작으신 분들이 좀 편하죠. 눈도 사실 눈 같은 경우도 작으신 분들은 대극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크게 만들면 눈동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다, 우리가 분장 있을 때 편하다 하는 눈은 좀 크고, 그 다음에 눈에 좀 이렇게 지방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가 분장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캐릭터를 내도
잘 나오거든요.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장을 하면서 여지껏 하면서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몇 살 때는 뭘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이런 이제 목표가 있는데 요즘 이제 학생들 저희 직원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거나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직업을 선택하려면 꼭 갖춰야 될 그런 자질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직업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든지 내가 이 직업이 나랑 맞나 이거를 알려면 그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무대 분장은 가장 중요한 건 공연 보는 거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분장을 하고 그다음 저희 리허설 때 객석에 앉아서 그 공연을 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설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무대에 섰을 때 백스테이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객석 아니고 백스테이지 섰을 때 그 무대 뒤에서 조명 비치는 거랑 그다음에 의상을 보고 자기가 한 헤어를 보고 어떻게 조명이 가는지 이게 궁금해져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대 섰을 때 저는 지금도 사실 20대 친구들 무대 뒤에서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 배우들 땀 닦아줘야 되고 분장 수정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서 있으면 힘들어 하거든요. 다리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도 무대 뒤에서 2시간을 서 있어도 다리가 안 아파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 이번에는 저쪽에 조명을 저런 색을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메이크업을 만약에 블루 조명을 썼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블루를 넣었으면 아, 저거 넣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자꾸 체크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이죠, 그냥. 노동.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 분장이란 직업은 정말 공연 보는 거가 자기랑 딱 맞아야 되고 공연 보면 너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연 봐도 그게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해서 머리를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직업이나 다 똑같겠지만 특히 이거는 1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빨리 자기가 캐치를 해야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 말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 이쪽 방향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